안녕하세요. 중천철학도서관 11월의 철학책 소개를 맡은 안광복입니다. 저는 소크라테스 대화법 연구로 박사학위를 받았고요. 지금은 서울 중동고등학교에서 철학교사로 일하고 있습니다. 제가 오늘 소개드릴 책은 어떻게 나이 들 것인가 라는 책인데요. 원제는 데 세넥투테, 노년에 관하여 라는 책이에요. 키케로라는 로마 시대의 줄리어스 시저 시하고 동시대의 철학자이자 정치가의 책입니다. 62세에 쓴 책인데요. 제가 왜 이 책을 소개해드렸냐 하면 11월이라는 계절감에 딱 맞는 책이에요. 11월에 가을 타시는 분들 많잖아요. 이 책은 가을 타는 분들한테 딱 맞고요. 더 정확하게는 지금 40대, 50대 중년의 위기를 겪고 계신 분들한테 딱 맞는 얘기입니다. 서양에 이런 우스갯소리가 있대요. 중년의 위기는 탈모와 함께 시작해서 탈선으로 끝난다. 저도 이 얘기를 들으면서 무릎을 딱 쳤습니다. 아, 맞아. 자기가 굉장히 초라하게 느껴지죠. 이제 뒷방으로 밀려나서 사라질 일밖에 없어 보여요. 그리고 더 문제는 뭐냐면 탈선이 왜 일어나냐면 젊었을 때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에 대해서 조언을 해주는 사람이 참 많았는데 저도 50대가 됐는데요. 50세 이후에 은퇴해서 어떻게 살지, 인생의 후반기를 어떻게 가꿔야 될지에 대해서 알려주는 사람은 별로 없습니다. 가을도 그렇거든요. 인생의 가을은 이제 겨울을 준비해야 되는데 가을 시점에서 겨울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계절적으로도 별로 알려주는 얘기가 없어요. 재밌는 건 뭐냐면요. 자연의 모습하고 인간의 모습은 참 닮은 꼴이에요. 봄, 여름, 가을, 겨울로 흘러가잖아요. 그죠? 우리네 인생도 유년기, 청년기, 장년기, 노년기 신으로 흘러갑니다. 아침에 깨서도 그렇잖아요. 아침부터 저녁까지의 과정을 보면은 아침은 유년기에 밝음이 있죠. 그 다음에 점심시간에는 활발해집니다. 청년기, 오후 3시쯤 되면은 가라앉죠. 중년처럼 우울해지고요. 저녁이 되면 지쳐서 노년처럼 가라앉습니다. 이런 순환 주기를 돌아가는데 키케로가 해주고 싶은 얘기의 키케로가 들려주는 얘기의 핵심은 뭐냐면요. 각 시기를 시기에 맞게 살면 된다는 거예요. 별뜻 아닌 것 같지만은 사실 뼈 때리는 얘기입니다. 저 학교에 근무하거든요. 학생들한테 선생님들을 딱 보고 저 선생님 연배가 어떻게 될 것 같아? 잘 못 맞춥니다. 30대하고 50대로 구분을 못해요. 왜? 본인이 살아보지 않았으니까. 그냥 꼰대고 아저씨일 뿐입니다. 그죠? 아, 저 나이에 무슨 낙이 있겠어. 저도 그랬던 것 같아요. 10대 때 나이 든 사람들 보면요. 그냥 회색빛이었어요. 회색 인간들이었습니다. 근데 제가 30, 40 넘어가서 보니까 각 시기마다 나름의 즐거움도 있고 낙도 있고 보람도 있어요. 인생이라는 게 그런 겁니다. 그죠? 그러니까 지금 60, 70 가면은 미래가 없어 보일지 몰라도 그 시기를 견디시는 분들은 또 노년의 즐거움들이 다 있습니다. 그 시기에 맞게 인생을 살라는 거예요. 그냥 좀 더 직관적으로 말씀드리면 아침에 술 한 잔을 한다. 좋을까요? 나쁠까요? 알코올 중독자들이나 그러겠죠. 아침에 왜 술을 마시겠습니까? 저녁에 자기 전에 커피 드세요? 그러면 불면증에 시달리잖아요. 그때마다 하루에도 해야 될 일이 있고 하면은 안 좋은 일이 있어요. 인생도 그렇습니다. 청년기에 좋은 일이 있고 장년기에 좋은 일이 있고 노년기에 좋은 일이 있으니까 각 시기에 맞게 마땅한 때에 마땅한 방식으로 마땅히 즐겨야 될 일, 해야 될 일을 하면 된다는 거예요. 키케로는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읽어드릴게요. 철학은 인생의 모든 시기에 근심을 덜어주는 것이다. 청년에는 격렬함이 있고요. 중년에는 장중함을 갖춰야 되고 노년기에는 원숙함이 어울리죠. 그리고 인생이라는 거는 절대 빼기 안 돼요. 그죠? 태어나서 노년으로 갔다가 죽는 외통수길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중년이라는 것은 다시 젊어지는 방향이라는 건 없어요. 우리는 결국 노년이라는 완숙길을 향해서 나아가는 대비하는 방법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키케로는 젊어지라고 얘기하지 않고 제대로 나이 들어서 노년을 향해서 장중하게 나아가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게 이 책의 전반적인 테마인데요. 그러면 책 이야기를 조금 더 들려드리겠습니다.
이 설정이 재밌어요. 키케로에 어떻게 나이 들 것인가. 노년에 관하면요, 연극처럼 꾸며져 있어요. 흥미를 끌기 위한 장치인데요. 키케로가 직접 나는 이렇게 생각한다 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다른 얘기하는 화자를 끌어들여요. 그 사람이 누구냐면 데카토입니다. 데카토가 누구냐면은 카르타고하고의 전쟁에서 그 승리한 전쟁 영웅이죠. 로마로 봤을 때는 이순신 장군 같은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82세로 설정되어 있습니다. 늙은 데카토한테 젊은 스키피오하고 라일리우스라는 젊은이가 물어봐요. 근데 재밌는 건 뭐냐면 스키피오는 누구냐? 스키피오 아프리카누스. 혹시 아세요? 그 유명한 한니발을 꺾은 장군입니다. 전쟁 영웅 두 사람이 만난 거예요. 굉장히 현대인이 봤을 때는 너무 감이 멀기 때문에 그렇구나 할지 모르겠지만 당대 사람이 봤을 때는요, 진짜 심장 뛰는 얘기입니다. 이승만하고 김구가 얘기하는 것 같은 거예요. 건국의 영웅들, 우리의 선조들에서 가장 위대한 두 분이 여기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구나. 이런 필로 다가오는 거예요. 제 얘기가 정치적인 발언이 아니라는 건 아시겠죠. 그러니까는 우리가 봤을 때는 역사적 인물이 두 분이, 누구나 알고 있는 두 분이 얘기를 하신다는 겁니다. 흥미가 확 끌려요. 그죠? 스키피오하고 그 다음에 라일리우스라는 그 키케로의 친구가 물어봅니다. 데카토한테. 우리 나이 들면 어떻게 살아요? 젊은 때 나이 들면은 정말 능력도 떨어지고 삶이 재미가 없는 것 같습니다. 어때요? 하고 물어봐요. 데카토가 뭐라 그러냐면 딱 현대 심리학의 관점에서 얘기합니다. 현대 심리학자 중에서 라우시 같은 사람들은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요. 행복은 U자 곡선을 그린다 그래요. 맞습니다. 대부분 분들이 이게 공감하실 거예요. 인생의 초반부에는 행복도가 높다가 40, 50대의 바닥으로 떨어져요. 그리고 50 이후에 반전해서 서서히 올라가고 노년으로 갈수록 행복도가 쭉 상승을 한대요. 맞습니다. 왜죠? 삶의 기준치가 달라져요. 젊었을 때는 젊었을 때의 어떤 그 화려함과 활기참 이런 것만 생각하지만 노년의 편안함도 있거든요. 그렇잖아요. 그죠? 노년이 주는 뭔가 그 즐거움도 있는데 그거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다고 한다면 키케로는 어떻게 노년을 살아야 되는지 얘기하는지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키케로는 기본적으로 수사학자입니다. 수사학이 뭐냐면은 말을 잘하는 기술이에요. 자, 정치가인 키케로, 수사학자인 키케로는 수사학적 기법에 따라서 그 얘기를 펼치기 시작해요. 일단 문제 제기를 합니다. 노년에 대한 4가지 편견이 있습니다. 첫째, 노년에는 일을 할 수 없어요. 두 번째, 노년에는 체력이 떨어져요. 세 번째, 노년이 되면 쾌락을 즐길 수가 없어요. 네 번째, 노년은 죽음이 멀지 않아요. 정리하자면 무기력, 질병, 관능적 쾌락의 상실, 임박한 죽음. 그죠? 노년에 대해서 우리가 갖고 있는 일반적인 선입견들입니다. 그래서 삶이 괴롭지 않아요? 묻습니다. 키케로는 하나하나에 대해서 차분히 데카토의 입을 빌어서 반박을 합니다. 먼저 노년에는 일을 할 수 없다라는 말에 대해서 딱 잘라서 얘기를 해요. 멋있는 얘기입니다. 들어보십시오. 대개 위대한 국가들은 젊은이들 때문에 무너지고 노인들에 의해 회복되었다. 맞죠. 직장에서도 보면요. 이거 절대 일반화할 수는 없지만 일반적으로 좀 이런 측면은 있어요. 젊으신 분들은 의지는 하늘을 찌르지만 실천력은 바닥을 깁니다. 근데 연세가 드신 분들은 노련하잖아요. 겉으로 봤을 땐 되는 것도 없고 안 되는 것도 없어요. 근데 흘러갑니다. 어떻게 할까요? 젊은 층에서는 도전하는 게 맞아요. 근데 어느 쪽에서는 중심을 잡아주는 사람도 있어야 되거든요. 노년의 역할, 시니어의 역할이 그렇다는 거예요. 원로들의 역할, 그죠? 망하지 않도록, 흔들리지 않도록 지혜로 무게중심을 잡아주는 사람들이 노년입니다. 이것도 일이라는 거예요. 피아니스트 그 루빈스타인 예를 들어 드릴게요. 이게 노년돈 일을 말씀드리는 건데요. 루빈스타인은 나이가 60이 넘어서도 연주를 했어요. 70이 넘어서도 연주를 했습니다. 동영상 찾아보실 수 있어요. 연주를 들어보면 젊은 루빈스타인보다 늙은 루빈스타인이 떨어지냐? 전혀 그렇지가 않습니다. 다른 루빈스타인이에요. 어떻게? 나이 든 루빈스타인은 빠른 곡이 나오면 그 전 소절부터 일부러 더 천천히 칩니다. 연주를. 그래야 자기가 빠른 부분을 소화할 수 있으니까.
감정선이 젊은 루빈스타인은 이렇게 감정선이 굉장히 격별난다면은 나이 든 루빈스타인은 굉장히 장중한 그러면서 굉장히 섬세하고 깊은 감정선이 있어요. 사람들은 나이 든 루빈스타인의 연주를 훨씬 더 좋아합니다. 그러니까 나이를 그냥 들어가지 말고 나이에 맞는 지혜를 쌓아다니면서 나이에 맞는 노인다운 일을 할 수 있도록 몸을 갖춰가라는 거예요. 이 젊은 스키피오에게 데카토, 물론 키케로가 얘기긴 하지만 데카토의 입을 얘기해서 한 건 뭐냐면 늙었을 때를 대비해서 젊었을 때부터 습을 갖추라는 겁니다. 습은 동양 철학적 얘기인데요. 습관을 얘기를 해요. 좋은 습이 배면은 좋은 사람이 되고 나쁜 습이 배면 나쁜 사람이 되겠죠. 그러니까 항상 차분하고 절제 있게 행동하면서 그 다음에 거리를 두고 한 템포 쉬면서 차분히 생각할 수 있는 능력을 서서히 길러나가야 지혜로운 노년이 되면서 잘못된 판단을 하는 게 아니라 제대로 올곧은 판단을 하면서 세상의 중심을 잡아줄 수가 있다는 겁니다. 두 번째, 노년이 되면 체력이 떨어진다. 맞죠. 80 노인이 경주에서 20대를 이길 수는 없어요. 근데 다만 이건 있어요. 노년이 됐을 때는 이 육체는 늙어갈지 몰라도 마음은 더 지혜로울 수 있거든요. 심리학에서도 그런 연구 결과들이 참 많대요. 순발력은 떨어지겠죠. 근데 나이가 들수록 통찰력이나 종합적인 판단력은 더 좋아집니다. 완숙해지죠. 우리가 지혜를 찾을 때 경험이 많은 베테랑한테 귀를 기울이잖아요. 근데 다만 키케로는 이렇게 당부를 해요. 그대로 읽어드릴게요. 노년은 스스로를 보호하고 자기 권리를 지키고 누구에게도 굴복하지 않고 마지막 숨을 거둘 때까지 자기 영역을 지배할 경우에만 존중받는다. 그러니까 사라지는 대로 사는 게 아니라 사라져야 하는 방향대로 살기. 노년에 걸맞는 자존감을 세우면서 가장 합리적으로 판단할 수 있도록 정신을 부단히 수련을 해야 노년다운 지혜를 발휘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세 번째는 저는 개인적으로 이 구절을 읽으면서 빵 터졌어요. 이제 재밌는 구절인데 노년은 쾌락을 즐기지 못한다. 이 얘기를 딱 하는데 아마 이 얘기를 키케로한테 직접 들었으면 굉장히 좀 코믹했을 것 같아요. 소포클레스의 얘기를 들려줍니다. 그 젊은이들이 소포클레스한테 물었대요. 그러니까 노인이 된 소포클레스죠. 비극시인 소포클레스. 아니 선생님 노년이 돼서 이제 쾌락을 느끼지 못하니까 좀 섭섭하지 않으세요? 그랬더니 소포클레스가 정색을 했대요. 아니 무슨 끔찍한 말을 그렇게 하는가? 나는 잔인하고 사나운 주인한테 이제 겨우 벗어났는데 젊은 시절에 미친 사랑에 빠져본 적 있으시잖아요. 얼마나 괴로웠어요. 내 안에 길들여지지 않는 미친 열정이 삶을 얼마나 힘들게 했습니까? 노년에는 비로소 거기로부터 놓여놨다는 거예요. 좋은 겁니까? 나쁜 겁니까? 좋은 거죠. 박수 칠 일이죠. 근데 답답한 건 뭐냐면은 사람들은 자꾸만 젊은 시절을 보면서 그 열정을 되살리려 해요. 뭐하러 그래야 되냐고요. 그죠? 키케로가 이렇게 얘기를 해요. 아니 연극을 가까운 데서도 그 잘생긴 배우를 볼 수 있지만은 멀리서도 볼 수가 있다. 쾌락도 그런 거예요. 젊었을 때는 가까운 데서 내가 직접 느껴야 되지만 나이 들면 이미 한번 겪어봤잖아요. 멀리서 보면서 그게 뭔지 알아요. 그죠? 그러면서 그 느낌이 뭔지 압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영화도 보고 연극도 보면서 이렇게 공감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서도 플라톤은 쾌락이라는 건 악을 낳는 미끼와 같다 그랬잖아요. 노년은 웬만하면 미끼에 걸리지가 않습니다. 왜? 쾌락으로부터 이제 거리를 둘 수 있게 됐으니까. 좋은 겁니까? 나쁜 겁니까?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노년에 맞는 쾌락도 들려줘요. 육체적인 쾌락으로부터 멀어졌지만은 그대로 읽어드리겠습니다. 이 책의 멋있는 구절. 만약 연구와 배움을 가꿀 만한 소양이 있다면 그 무엇도 한가한 노년보다 즐겁지 않다네. 매일 새롭게 배우면서 늙었다는 솔론의 말은 존중할 만하지 어떠한 쾌락도 정신적 즐거움보다 크지 않다네. 심리학자 칼 융은 이렇게 얘기를 해요. 육체적인 욕정이 약해졌다는 것은 정신으로 나아가라는 신호다. 철학하는 저는 이해가 안 되는 게 있습니다. 왜 비아그라를 먹을까요?
그거 좋은 거 아닌가요? 그러니까 비아그라를 먹어야 될 만큼 성적인 욕망이라든지 삶에 대한 집착이 놓여놨다면 그건 좋은 거예요. 어떨 때 좋죠? 정신적인 새로운 세계가 열렸을 경우에는 인생의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가기 때문에 과거의 욕망에 집착하지 않습니다. 40, 50이 되면요, 인생의 다음 단계로 넘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자꾸만 젊은 시절의 모습을 바라는 건 뭐죠? 학교를 졸업한 후에도 학교 교정을 떠나지 못하는 모습하고 똑같습니다. 이제 다음 단계로 넘어가야 됩니다. 인용구를 하나 들려드릴게요. 모든 결점은 좋은 성분을 만드는 노력으로 달콤해지지 세월이 흐른다고 모든 포도주가 다 씌워지지는 않아. 인생 역시 그렇다네. 품질 좋은 와인이 되려면 젊은 시절에 강한 햇빛도 있어야 되지만 노년기에는 서늘한 냉기하고 숙성의 세월이 필요합니다. 노년이라는 건 바로 이렇게 돼야 된다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이제 노년 맨 마지막에 대한 건데요. 노년에 많이 다다르면요, 인생의 행복도는 올라갑니다. 왜죠? 주변 사람들도 노인을 보면서 행복할 수 있어요. 왜? 젊은 시절의 죽음은 너무 비극적이고 불행하고 사람들을 슬프게 합니다. 충분히 살다가 돌아가신 분은 호상이에요. 그죠? 그냥 열매가 익어서 땅에 떨어지는 거기 때문에 그분과 헤어졌다는 것 때문에 가슴 아프긴 하지만은 좋은 추억과 따뜻함을 안깁니다. 노년은 사람들한테 그런 기회를 주는 거예요. 삶이 완성됐다. 더 이상 당신이 세상으로부터 사라져도 이거는 비극이 아니다. 삶이 정상적인 진도를 밟아서 봄, 여름, 가을, 겨울을 겪어서 겨울에 마땅한 모습으로 쓰러져 가는 거다. 멋진 삶이죠. 이 어떻게 나이 들 것인가는 뭐냐면요, 이런 가르침을 주는 거예요. 젊음에 집착하지 마라. 현대 문명은 인생의 한 시기만 아름다운 것처럼 얘기를 하지만 절대 그렇지가 않습니다. 장년은 장년의 아름다움이 있고요, 노년은 노년의 아름다움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지금 어떤 인생을 살고 계십니까? 11월 늦가을입니다. 이제 낙엽도 많이 졌는데요. 11월 어떠세요? 여름만큼이나 봄만큼이나 가을은 가을의 아름다움이 있습니다. 인생의 가을을 잘 가꾸시고요. 어떻게 나이 들 것인가를 찬찬히 보시면서 마음을 추스러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한 가지 제가 사과의 말씀을 드릴 게 있어요. 11월에 철학책 업로드가 많이 늦어졌습니다. 왜 그런 줄 아세요? 제 탓입니다. 제가 지금 녹화를 2번째 오는데 왜냐하면요, 제가 뭐가 씌웠나 봐요. 제가 그 키케로를 세네카라고 처음부터 끝까지 얘기를 했어요. 중년의 핸디캡이죠. 저도 노년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쩌겠어요. 다시 제가 원주에 가가지고 더 완성도 있는 동영상을 찍게 됐잖아요. 그러면 된 겁니다. 여러분들의 인생도 그렇습니다. 아무쪼록 어떻게 나이 들 것인가, 키케로의 이 노년에 대하여를 읽으면서 인생의 가을을 잘 음미해 보시기 바랍니다. 제 소개는 여기까지입니다.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